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이 호전된 데다 경기 침체가 끝난 것 같다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경기 진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6% 가까이 올라 올 최고치인 9,683으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도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0.5% 내외로 올랐고 독일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내 8월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가 끝난 것 같다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진단으로 급등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3%나 올라 배럴당 70달러 93센트에 마쳤습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은 줄었지만 지출은 늘면서 지난 2분기 상위층의 적자 가구 비율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상위 30% 적자 가구 비율은 11.8%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살아난 경기 모멘텀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0.6% 가까이 오르면서 9,683을 기록해 11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선 모습이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최근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뉴욕 관련해서 제조업 경기도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 호전이라고 보아도 좋을 법한데 여러 가지 또 악재들도 간간히 끼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표 호재 때문에 뉴욕이 올랐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 다우지수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그리고 경제 회복 기조에 대한 확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59% 상승한 9,683포인트, S&P 지수는 0.31% 상승한 1,052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 관련 업종들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나 이러한 경기 선행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장중 9,7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경기 우려 하락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한때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9월 징크스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계속적인 연일 강세장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또한 장중 올해 가격으로 봤을 땐 최고점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9,700선을 넘어서는 등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의 유입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 초반 주요 지표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주요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과 함께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9,700선이 있는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좀 크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요. 일단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3년 내 최대 폭을 기록했어요. 예,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오늘과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감했었던 미국장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장에서 이번 달에 보았을 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소매 판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2.7%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년 내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상치였던 2%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월 소매 판매가 2.7%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뉴욕 제조업 지수 또한 16.9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007년 말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지표들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1.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 4.3% 낮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계속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는 시그널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는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예상치를 부합하긴 했지만 여타 다른 주요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들이 시장에서의 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수는 경제 펀드멘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최근 3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놓긴 했었는데 하나하나 종목들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부진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소매업체들의 부진한 실적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소매 관련주 포함해서 업종별 등락도 좀 챙겨보죠.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업종별 순환매 장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JP 모건이나 여타 다른 리서치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인 시장의 랠리 이후 지금 이제 업종 순환매 장 속에서 1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 위주로 강세장의 움직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야기와 함께 어제 같은 경우 경기 선행 업종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다우케미컬 같은 시가총액이 큰 지수 대형주들이 강세장을 보였던 반면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매 판매 업종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연일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금융주 또한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개별주 장세 움직임 또한 예측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속 관련 상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8%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리만 파산 1주년이 되는 날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리만 파산 1주년이 되면서 은행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리전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9%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8%대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340억 불의 정부 지원금을 이번에 정부와 어떻게 매각할지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망세 속에서 하락 기조로 이어져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매각이 돼서 이제 구상안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 좀 더 호재로 작용했을 경우에는 급등으로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보셨을 때 개별주들이 외국계 기관들의 리서치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혹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계속적인 이러한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투자 의견의 상향이 시장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 투자 자금들이 이런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자금이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무게감이 더욱더 실리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의료보험주들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과 함께 베스트바이, 크로거 같은 이제 대형 소매업종들의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올해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계속적인 호재와 악재를 찾아서 시장의 장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파산 1주년을 맞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젯밤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리세션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밖에도 뭐 긍정적인 시장 전망들이 쏟아졌죠.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닥터 둠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 이러한 루비니 교수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 기조가 더블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었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벤 버냉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등 이제 주요 인사들이 계속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쪽에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무게감을 더욱더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언급 속에서도 대부분의 인사들이 말을 하는 것들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폭은 아주 급격한 완만한 세를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 경제와 증시가 조금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을 계속 이어져 나가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리니아 사장은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비리니아 어소시에이츠의 라질리 비라니아 사장은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여전히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미 연방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리셉션, 경기 후퇴 국면이 탈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상승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데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계속적인 강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침체가 끝났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다우와 S&P 500 모두 11개월 내 최고치,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또한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런지, 오늘 밤 또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주요 지표들의 발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가 0.00%였었는데 지금 전망치가 0.3%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경상수지 또한 이전치 101억 빌리언 달러에서 지금 92억 빌리언 달러로 적자폭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전망치가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이 과연 어느 정도 플러스로 될지 마이너스로 될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2분기 경상수지 그리고 8월 산업생산이 만약 이것보다 전망치보다 조금 더 개선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제 오늘 밤 장 마감했던 미국 경제 지표와 함께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9,700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 등 이런 주요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금 또 우려감 속에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제유가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유가는 다시 $70 선으로 좀 회복을 한 것 같고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한 것 같아요. 함께 좀 전해주시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0.4%에서 0.2%대에 가까운 상승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유가는 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유가는 3% 급등한 70.93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회복 기조 국면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서 유가가 크게 급락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가 무게감에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는 다시 70불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은 유가를 큰 밴드로 봤을 땐 65불과 75불의 밴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70불을 하이했을 경우 70불을 하이했을 경우는 65불까지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70불을 강하게 지지해준다고 했을 경우는 75불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 약세 기조가 유가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것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약세 기조로 인해서 유가는 또 크게 급락하기도 어려운 장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65불과 75불의 박스권의 행보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도 모두 미국의 소매 판매 관련 지표 호전 때문에 조금씩 다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쌍용차가 드디어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감자 안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쌍용차는 어제 1조 2,3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2013년 이후부터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1순위 변제 채무인 회생담보채권 2,600억 원은 3년 거치 이후 5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00억 원에 대해서는 채권 유형에 따라서 면제를 받거나 출자 전환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쌍용차는 두 차례 감자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보유하는 주식은 5대1로 병합하고 소액주주 지분은 3대1로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1차 감자 이후 회생채권 중 43%를 출자 전환하도록 한 뒤에 다시 3대1로 재병합하는 방안을 밝혔는데요. 결국 대주주 지분은 15대1로 소액주주 지분은 9대1로 감자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쌍용차의 지분 구조는 상하이차 51%, 일반 주주 48%에서 상하이차 11%, 일반 주주 17%, 그리고 출자 전환 주주 71%로 바뀌게 됩니다. 예. 결국 이 같은 차등 감자로 상하이차 지분은 51%에서 11%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상하이차의 그동안 경영 부실 책임을 이번 회생 계획안에서 안긴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자 그 쌍용차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전반적인 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회생 계획안의 어떤 의미도 궁금하고 말이죠. 향후 쌍용차 어떤 M&A 관련해서 남아있는 일정도 함께 좀 챙겨주시죠. 예. 이번 기사만으로는 기업 회생 절차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먼저 기업 회생 절차는 예전에 법정 관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처한 기업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이 법정 관리인을 선임해서 경영을 맡기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어제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게 바로 이 회생 계획안인데요. 회생 계획안에는 빚을 어떻게 갚을지, 또 대주주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 등이 담기게 됩니다. 네. 이러한 회생 계획에 대해서 법원이나 채권당 등 이해관계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후 회생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번에 제출한 계획안 내용에 대해서 법정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오는 11월 6일 예정된 2차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 내용을 심리하게 되고요. 네. 이후에 3차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표결에서 계획안이 인가를 받게 되면은 쌍용차는 본격적인 회생 작업에 돌입하게 되고요. 경영 정상화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M&A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은 회생 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파산 절차를 걸쳐서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니까 기업 회생 절차 관련한 또 다른 기사가 지금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기업 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기업들 때문에 애꿎은 협력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요? 예.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이 법정 관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기사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에 회사의 자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네. 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세워서 달리 또 같은 업종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금융위기로 회사 사정이 나빠진 일부 기업체 대표에게는 법정 관리를 악용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네요. 예. 이러한 상황이 빚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존 경영인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회생 절차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모두 동결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기업 회생 절차를 설명할 때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이 인가를 받기까지는 두세 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로 경매나 공매할 수 없도록 경매나 공매가 모두 중지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도 금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제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데다가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기업의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법원이 기존 경영인 외에 공동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거나 네. 채권자들이 투표로서 법정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법원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회생 절차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외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민주당 정권이 드디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재무상 내정자가 지금 현재 엔화가 강한 이 엔고 현상에 대해서 정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본 새 정부의 재무상으로 내정된 후지 히로이사 민주당 고문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엔화를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원칙적으로 정부 개입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엔고 현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을 수출 중심의 기업 친화적 경제 모델에서 내수 중심의 서민 친화적 균형 성장 모델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예. 하토야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내수 부양에 따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제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자민당 정책 기조였던 수출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이 고용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분배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자민당과 일본 내 기업들은 민주당의 엔고 용인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엔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수출이 위축돼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일자리 축소와 경기 불황이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의 엔고 용인 정책이 마냥 순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엔고 현상을 둘러싼 민주당 그리고 자민당 정책 대결도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한 소식만 더 볼까 하는데요. 삼성그룹 장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진 지금 현재는 호텔 신라 전문대 어제 보니까 에버랜드 쪽으로부터 전무콜을 받았더라고요. 예. 언뜻 보면은 이건희 전 회장의 장녀가 계열사 임원을 겸임하게 된다는 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부진 전무가 새로 일하게 될 회사가 삼성 에버랜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삼성 에버랜드가 그룹의 지주회사격이기 때문인데요. 삼성의 지배 구조는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에버랜드는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이고 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를, 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10여 년간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서도 에버랜드가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삼성이 3세 경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은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또 현재 에버랜드 지분은 이부진 전무의 오빠인 이재용 전무가 25.1%를 이부진 전무와 동생인 이서현 상무가 각각 8.3%를 갖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이재용 전무가 확고한 대주주인 만큼 이부진 전무의 대립 구도에서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번 인사를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재계에서는 이재용 전무가 삼성전자와 금융 계열사를, 이부진 전무가 외식과 레저, 호텔 부문을, 이서현 전무가 패션, 화학 부문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이 전무 인사를 통해 이러한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성수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0.6% 가까이 올라서요. 9,683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2.7% 증가하면서 3년 내 최대 폭을 기록한 반면에 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의 리세션이 끝났다라고 발언을 한 점이 호재로 작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